안녕하세요. 차북차북입니다. 저는 요즘 오후 11시에 자고 오전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많이 피곤할 것 같지만 일어나면 매우 상쾌하고 활기찬 기분과 함께 업무 효율이 늘어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프롤로그.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모여 일상을 만든다. 그러니 요즘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어보자. 늦잠을 자고 쫓기듯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아침의 여유를 즐긴다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하루가 모이면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을 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그런다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 힘든 일을 하라는 것도 역시 아니다.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진 않았다. 새벽에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면서 추가로 얻은 시간에 나의 내면을 바라봤다. 또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변호사로, 직장인으로 단정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한계를 두지도 않았다. 그러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내 모습이 실제로 되어보니 삶 전체가 변화됐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혼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바쁘게 보내느라 잃어버렸던 나만의 시간을 찾는 방법을 이 책이 알려줄 것이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돼줄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챕터 5. 4시 30분에 기상하는 방법. 나만의 시차에 적응하라.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진짜로 새벽에 일어나느냐는 것이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도 못 들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4시 30분에 일어나느냐는 것이다. 새벽 기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 너무 일찍 일어나면 온종일 피곤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기상시간이 아니다. 전날 늦게 잤기 때문에 또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했기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피로를 느끼는 것이다. 새벽 기상을 습관으로 만들면 아침에 자동으로 눈이 떠질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기상은 언제 일어나느냐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힘들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몰려오는 피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만 나만의 시차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새벽 기상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루를 수월하게 시작하는 나만의 시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녁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보통 오후 10시 전에 잠든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일정하다 보니 전날 아무리 바빴어도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저녁에는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노력해도 잠을 이기진 못한다. 또한 앞서 소개했듯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알람이 울리고 5초 안에 일어나서 씻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소한 행동을 일과로 구성했다. 이렇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리듬이 바로 나만의 시차다. 지금은 나만의 시차에 완전히 적응해서 어쩌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 가끔 늦잠 자는 사람이 됐다. 단순히 하루 이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루틴을 만들 순 없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규칙적인 생활의 기본이다.
이 기본에 익숙해지면 일상이 된다. 나만의 시차에 적응하는 건 곧 나만의 시간을 찾는 것이며 생활 패턴을 다시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생활 패턴이 일정해야 하며 이 생활 패턴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달 전부터 오후 11시 12시에 자고 6시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걸 들은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나도 그런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들이고 싶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취침해보고 그 후 대략 몇 시간을 자는지 확인해서 몇 시에 취침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정하면 일찍 일어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어 라고요. 물론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꾸준히 비슷한 시간에 취침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바빠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뇌가 아직 덜 깨서 집중도 안 되고 더 피로합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금 여유를 갖게 되면 뇌가 활성화될 시간도 주고 더 집중이 잘 되기에 다른 일을 처리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잠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고 생산성인데도 말이지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업무 효율과 건강을 위해서 단 10분이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내가 얼만큼 자는지를 확인해서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끔 유도하는 건 어떨까요? 챕터 9. 시간이 아닌 나를 관리하라. 시간은 관리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을 자니 시간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나는 시간 관리의 의미조차 정확히 모른다. 시간별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소요 시간을 예측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때는 나도 시간마다 할 일을 나눠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방식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30분만 더 있으면 하고 생각해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 관리를 하진 않는다. 대신 나 자신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성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의미 있는 보상이 주어졌다.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계속하는 습관은 물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할 원동력이 생긴 것이다. 내가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침 4시 30분의 기상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도 머릿속으로만 꿈꿔온 일을 시도할 에너지와 여유가 생겼다. 또한 의도치 않게 야근을 하거나 저녁 약속이 잡혀도 새벽에 미리 계획했던 일과들을 끝냈기에 포기해야 할 것이 없었고 언제든지 나만의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간혹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저것도 사정이 넉넉해야 가능한 일이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꼭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벽처럼 평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자투리 시간에 나를 위한 작은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일상을 바꾸는 소소한 재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틈새 시간이 또 없는지 찾느라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게 고민하게 된다. 그러니 딱히 하는 일도 없는데 늘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간다고 느낀다면 이번 기회에 나 자신부터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에게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생산성이라는 것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 분, 초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할지 계획을 세세하게 설정하고 표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비효율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꼭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하면 설령 다른 약속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전혀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을 완벽하게 잘라서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최소한 오늘 안에 이것만큼은 꼭 할 수 있다 라는, 예를 들어 하루 스쿼트 단 1개 하기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목표를 세울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목표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루에 한 10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점에서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운동을 매일 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라고.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다른 일이 많아서, 귀찮아서. 전 그거를 스쿼트 단 1개씩 매일 하는 걸로 달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습관을 들인 본인이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다음엔 2개, 3개, 점점 늘어나 하루에 10개씩 매일 해도 몸이 피로하지 않고 건강한 삶과 습관,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사소한 것을 지켜나가는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년 계획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지금까지 차북차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